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시즌 1을 공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다양한 어떤 소식의 기본이 되어줄 영상들이에요. 그 정도의 이제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 재무정보에 제대로 접근을 못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즌 1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가계부를 기업회계로 바꾼 전통적인 대차대조표는 오른쪽에 자원의 조달로 부채와 자본을 위치했습니다. 왼쪽에 조달된 자원의 운용으로 자산을 위치했죠. 이건 자원의 조달과 운용을 얼마나 단기적으로 하느냐 혹은 장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른 분류법이에요. 유동성 분류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이 회사의 부실이나 도산 가능성을 따져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회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핵심 자산과 핵심 부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성의 관점은 두 가지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액이 큰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유형 자산과 사용권 자산, 보증금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대략 자산의 70% 정도는 커버가 돼요. 이마트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비슷하게 사용권 자산만 이해해도 전체 33조 중에서 약 65%가 커버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유형 자산과 이마트의 유형 자산은 내용이 전혀 다르죠. 스타벅스는 대부분 인테리어 자산입니다. 이마트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에요. 스타벅스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노출된 위험이 없고 이마트는 그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를 이해하면 상당히 빠르게 그 회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부채를 조달하고 그 자원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참고로 지금 시즌 1에서는 자산 쪽만 주로 얘기했지 부채 쪽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첫 번째가 금액적 중요성을 따지는 개념이라면 두 번째는 성격별 중요성을 따져봐야 돼요. 이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원래부터 중요한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중요해요. 대체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핵심 부채 쪽에서는 매입 채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성격별로 중요한 계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은 다음 시즌에서 계속해서 보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대조표를 시간 혹은 중요성 관점 다 좋아요. 가치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대조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때 비영업 자산과 부채 가치 혹은 순부채 가치는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와 대체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가치는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현재로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와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본의 금액과 평가한 주식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이 배수를 활용한 것을 보통 PBR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상황은 면적의 크기로 보건대 PBR이 1과 2 사이에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PBR이 이 회사는 4배네, 5배네, 저 회사는 4배인데, 저평가네, 고평가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PBR이 장부상 가치보다 크려면 결국 영업 가치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은 늘 종속 변수란 말이에요. 자본은 늘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영업 가치가 크려면 결국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PBR은 그냥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PBR이 높고 낮은 원인은 영업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저희 시즌 1 영상에서 보신 겁니다. 영업 가치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20회차 때 설명해 드린 그 데이터 그대로예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에서 캐펙스를 그때는 두 줄로 그렸는데 지금은 순액으로 한 줄로 그린 것 뿐입니다. 2022년도에 레드크로스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0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캐펙스가 더 크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미래에 프리캐시플로우가 올라가거나 할인율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얼마나 정교하게 판단할 거고 예측할 건지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PBR로 접근하지 마시고 캐시플로우와 할인율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때 나오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이 가치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정한 가치 투자는 이 영업 가치를 먼저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와 비교를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이 시장 가치가 낮게 거래돼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죠. 이게 진정한 PBR이에요.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의 자본하고 지금 현재의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PBR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비교하는 PBR이 있는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가치 투자는 이 면적이 크다고 하는 건 아니죠. 가치가 있어도 비싸면 안 사는 거고, 결국 가치가 있는 걸 싸게 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프리캐시 플로우하고 할인율을 간단하게라도 직접 추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시세 차트에 연연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도 소액 투자자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미 해봤잖아요. 이게 현재의 시세라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프리캐시 플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의 영업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역산을 해봤죠. 자, 첫 번째 방법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을 해서 지금 이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현재의 시장 가치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얼마의 가치를 예측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추정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아, 지금 현재 시세가 2조 1125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미래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978억 원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요.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매수죠.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잔에서 네 잔을 먹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건 무리라고 봐요. 매도죠. 아니면 내가 주식이 없으면 기다려야죠. 이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인율을 결정을 할 때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무위험 이자율이 기본으로 깔리게 되고요. 이 위험 프리미엄을 결정할 때 경쟁사들도 다 참고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시작하면 이거를 주식수로 나눠준 주당 시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면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적정가야. 저 기업은 PBR이 5배고 퍼가 10배인데 여긴 왜 이렇게 낮아? 라는 식의 접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기는 퍼가 10배고 우리는 퍼가 5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렇게 접근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미래의 프리캐시 플로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과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가치의 출발점은 어차피 현재고요. 현재는 과거에서 연결된 거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과거의 사업 보고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안 보고 나는 가치 투자자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점별 가치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겠죠. 비영업 가치 혹은 비영업 자산, 순부채 가치 혹은 부채 가치, 시장 가치는 지금 현재입니다. 영업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회사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이용해서 미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이용해서 현재로 다시 당겨옵니다. 여기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한 시간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시즌2에서는 시즌1을 발판으로 이 세 가지 관점 모두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대차 대조표의 관점, 가치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대차 대조표의 관점, 그리고 자본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시장 가치 측면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단서들을 알려주는 사업보고서, 그 중에서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온전히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못 알려드려서 그런 것들도 보강해서 시즌2에서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해서 수로바 시즌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